저한테는 이 브래지어를 입은 체험이 소위 말해서 좀 터진 기사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화두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주고 그런 취지의 주제로 기사를 쓰고 싶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강골도서관을 이용해 주시는 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저는 머니투데이라는 곳에서 기사를 쓰고 있는 남형도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강의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남기자의 체얼리즘이라는 기획기사를 2018년부터 연재하고 있어요. 체험과 저널리즘을 합친 이 체얼리즘이라는 말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기까지 사실 좀 많은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얼리즘이 하나의 독자분들에게 브랜드로 자리 잡기까지 제가 어떤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했을까를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자신만의 고유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첫 번째로는 브랜드로서의 체얼리즘을 어떻게 그동안 해왔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체얼리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걸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동기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도서관에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우연히 한 광경을 보게 됐는데요. 도서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여사님께서 잠깐 이제 힘들어서 좀 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쉬고 계시는 공간이 다름 아닌 쓰레기통 위에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여사님께서 사실 도서관에 그렇게 모든 쓰레기를 다 치워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인데 꼭 이렇게 가장 더러운 곳에서 쉬어야 될까라는 그 장면 자체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화두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취지의 주제로 한번 기사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체얼리즘이라는 기획기사를 쓰기 이전에 제가 그냥 이런 주제에 대해서 기사를 잘 쓰면 사람들이 제 취지에 기꺼이 공감을 해주고 쉽게 바뀔 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상상을 했습니다. 영화 이제 도가니라는 영화가 개봉한 다음에 이에 힘입어서 좀 필요한 장애인분들이 사법적으로 제도를 이용을 할 때 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기사를 써보자 라고 해서 기획을 한 3꼭지 정도를 썼어요. 도가니를 넘어서 이런 이름으로 기획기사를 썼는데 제가 생각한 것과 달리 이게 관심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기사가 나간 다음에 모니터링을 이렇게 쭉 해봤는데 거의 이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대부분 다 독자분들이 모를 정도로 너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엄청 속상했죠. 되게 속상했고 그때부터 엄청 많이 이 콘텐츠를 도대체 어떻게 알려야 될까 고민이 막 시작됐습니다. 근데 기사를 보다가 제 동기가 쓴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목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기사예요.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점점점.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되게 짧고 어떻게 보면 좀 임팩트 있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그때 무려 100만 건이 넘는 조회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로 실제로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그달의 상도 받았거든요. 저희 동료 기자가. 왜 이 기사는 이렇게 많이 보고 제가 쓴 장애인 문제를 다룬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기사는 왜 이렇게 안 봤을까에 대해서 다시 막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독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각을 완전히 보여주는 입장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게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 분들께서 만나서 취재를 했죠. 보통 다니실 때 좀 어려움이 없으시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저희 같은 장애인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아예 안락사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했더니 그만큼 저희가
생활하고 지내는 일상적인 모든 환경이 너무 불편하고 비장애인들을 위해서만 설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돌아오니까 이걸 어떻게든 알려서 제가 들은 이 이야기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잘 알리고 싶다. 이런 동기가 엄청 강력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알려야 되는데 예전같이 인터뷰를 하고 전문가를 취재해서 기사를 쓰면 또 안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보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던 게 수동일체를 한번 직접 타보자. 이거는 사실 기존에 이런 방식으로 기사를 썼던 기자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저도 이걸 하면서 괜찮을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기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탔는데 정말 제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냥 휠체어에 올라서 인도로 나오면서부터 바퀴를 굴리는데 사실 걸어 다닐 때는 불편하지 않았던 울퉁불퉁한 경사, 그리고 보도블록의 촉감 상태, 이런 것들 하나하나부터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버스 정류장 안내판을 항상 제 눈높이에서 이렇게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는지를 봤었거든요. 휠체어에 앉아서 보니까 한참을 이제 뒷목을 꺾어서 올려다 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불편함이 펼쳐졌던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이제 체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기사를 썼는데 기사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도 한참 전 일이지만 시사 랭킹 부분에서 거의 조회수로 따지면 1, 2위에 가까이 될 수 있는 정도로 기사를 많이 봤고요. 그리고 댓글도 사람들이 왜 우리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이 주위에서 안 보이는지 잘 알게 됐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컨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체험과 저널리즘이라는 말을 합쳐서 브랜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브랜드의 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신뢰감이라는 건데, 저는 이제 직접 체험한 기사, 직접 발로 뛴 기사, 직접 제가 해본 기사를만 제대로 쓴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신뢰감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공감에 대한 부분인데, 잘 몰랐던 혹은 막연하게 생각했던 취재원들의 상황에 대해서 좀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끔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변화했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브랜딩을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얼리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좀 정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익숙한 콘텐츠가 아니게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사실 너무나 재밌는 콘텐츠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한 영상을 오래 굳이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너무 많죠. 저는 기사의 경쟁 상대 자체가 기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같은 시간에서 소비하는 콘텐츠라면 기사뿐만 아니라 모든 넷플릭스든 유튜브든 여러 가지 모든 콘텐츠가 다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정말 재밌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담도 막 중간중간 넣고 이런 방식으로 좀 기사를 썼습니다. 상당히 좀 독자분들이 좀 신기해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치마를 입는 체험을 했는데, 화장실에 갔을 때 서서 이제 소변을 보는 상황에서 이거를 치마를 올려야 될지, 그리고 아니면 내려서 볼일을 봐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사진은 남영도 기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치마를 내리는 남영도 기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 계속 끝까지 읽을 수 있게끔 재미를 어떻게든 계속 주려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원칙은 이 틀을 깬다. 그동안에 이건 해도 될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하게 시도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콘텐츠도 브랜드가 되기까지의 한 고비가 있는데, 거기서 좀 가장 뭔가 소위 대박 터진다고 하죠. 유튜브도 채널을 하다가 이제 대박 터지는 영상이 하나 나오면 그때부터 좀 잘 되기 시작하는데, 저한테는 이 브래지어를 입은 체험이 소위 말해서 좀 터진 기사였습니다. 그 조회수가 그때 다 합쳐서 거의 한 200만 건이 넘게 나왔었고요.
그 남자가 브래지어를 입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직접 체험해본다? 근데 그렇게 해도 될까라는 의문도 있고 뭐 주위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기꺼이 체험을 했고, 그래서 얼마나 불편한지에 대해서 글로 써서 좀 알릴 수 있었던 기사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대로 해야 된다입니다. 이 체험 자체만 해도 직접 원래 하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그 원래 경험과 가깝게 취재를 해서 제대로 보여주자, 이 원칙은 사실 계속해서 좀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123층 롯데타워에서 창문을 닦는 체험을 했을 때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내려오신다고 하더라고요. 72, 3층부터 1층까지 닦으면서 내려오는 건데, 그때도 사실 오전 끝나고 나서 오후에 이제 안 하겠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똑같이 오후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그 끝까지 했을 때 알게 되는 기분이나 느낌 같은 것들이 정말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를 컨텐츠 안에 집어넣는 게 정말 차별화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은 진심인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보이지는 않는 거지만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체얼리즘 중에 62년생 김영수라는 소설을 하나 썼었는데 그걸 어떻게 제목은 약간 82년생 김지영에서 착안을 해왔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아버지 세대의 그런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들, 그런 거를 좀 제대로 취재를 해서 그 소설로 한번 써서 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기사에는 유독 5, 60대 분들이 많이 댓글을 다시고, 혹은 뭐 자녀 세대 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다시 알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각장애인 체험을 했던 기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루 종일 그 전부터 이제 계속 흰지팡이를 찍고 연습을 하면서 체험을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시각장애인분이 직접 그 장애인 관련 언론 매체에다가 칼럼을 기고하셨는데, 제 기사를 보고 그냥 사실 처음에는 제목만 보고는 장애인의 달이니까 또 쓴 그냥 뻔한 기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달랐다고 하시면서 제대로 전해준 기자에게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사실 진심은 다 그렇게 전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 때 이런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방법적인 거 말씀을 드리면 이 평소에 했던 그런 아이디어 생각을 모아놓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듯이 치듯이 우연히 뭔가를 보다가 딱 떠올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적어두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때그때 떠올랐을 때 적어두고 그걸 다시 읽는 것까지 하시면 그 습관이 되면 굉장히 콘텐츠를 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지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좀 다른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면 이게 습관이 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콘텐츠를 하시면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독자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쓴 기사에 직접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8시에 나오면 8시 1분 정도에 댓글을 올리면 그걸 또 이제 독자분들이 재밌어 하면서 기자가 댓글 달았다고 하시고 추천을 많이 눌러주시면서 베스트 댓글이 되고요. 직접 댓글을 다니까 좀 신뢰감도 생긴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재밌어 하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누구든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제 기사에 댓글을 달고 소통을 독자분들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얼리즘이 처음부터 이제 완성된 형태로 되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 진심과 여러 가지의 방법과 시도, 그리고 실행,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합쳐져서 지금 이 체얼리즘이라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브랜드가 정착이 되었을 때 상당히 큰 힘과 지지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걸 많이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하시던지 이런 그 단기간에 끝내서 그냥 콘텐츠를 한번 내보내고 말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이 하는 컨텐츠가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해왔던 과정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시면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 여러분이 세상에 남길 작품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해 가시면서 여러 가지 좀 힘든 여러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이 생각을 가지고 좀 끈기 있게 다양한 전략을 써보면서 그래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